우유가 건강한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뻥입니다. 뻥. 거짓말. 하나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지구상의 음식이 간이에요. 간. 간이죠. 생간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뭔가 느껴져요. 눈이 이렇게 되게 밝아져요. 눈앞이. 그리고 에너지가 막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저희가 아몬드 가루를 먹는 게 건강한 견과류를 먹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산패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걔가 일으키는 반응은 불보듯 뻔하죠. 염증 반응.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요즘 아이들이 여러 질환들을 겪고 있는데 개선할 수 있는, 몸에 좋은 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재료들과 음식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필요한가 보다 무엇을 빼야 되는가가 더 선행되어야 돼요. 안 좋은 걸 일단 빼는 게 먼저 1순위예요. 예를 들면 밀가루, 그 다음에 설탕, 공장에서 나오는 그런 안 좋은 식물성 오일, 네. 그거 빼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이제 뺄 것들을 일단 빼고 가공식품도 다 빼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집어넣어야 될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고기가 애들한테 좋대. 그리고 고기를 많이 먹이는데 가공식품도 많이 먹이고 설탕도 많이 먹이고 빵도 많이 먹이고 이렇게 되면 사실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빼는 게 제일 먼저다. 네. 그걸 먼저 염두에 두시고 그 설탕이나 밀가루나 가공식품 같은 거 다 빼고 좋은 것들로 채울 때 이제 무엇으로 채워야 할 것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채소보다는 고기 위주로 채워야 된다. 그걸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고, 애들이 성장을 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는 건 사실 엄마들이 잘 알고 있어요. 그 단백질의 종류가 무엇이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콩 단백질이 아니라 고기에서 나오는 육류 단백질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콩에는 좀 우리가 흔히 모든 콩 실험이 대두로 이루어지는데 대두 단백질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호르몬이 들어있어요. 어떤 호르몬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성장을 예를 들어 성조숙증을 유발하는 호르몬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통 우리가 임산부들한테 여성 호르몬이 엄청 많잖아요. 네. 근데 대두에 들어있는 그 호르몬은 임산부한테 들어있는 호르몬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콩을 성장기에 많이 먹으면 성조숙증이 당연히 빨리 오고 성장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쳐요. 그래서 애들한테 성장을 위해서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라는 사실은 부모님들이 다 많이 알고 계시는데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콩 단백질이나 식물성 단백질이 아니라 애들에게 필요한 것은 육류 단백질이다. 그러니까 애들한테 육류를 많이 먹여라. 그걸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뇌 발달을 위해서도 양질의 단백질이 필요하고 거기는 지방이 더해지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난다. 그래서 동물성 지방, 헬로라고 얘기하는 소기름, 네. 그 다음에 라드라고 얘기하는 돼지기름, 그 다음에 오리기름, 그런 것들, 네. 덕팻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 위주의 그런 동물성 지방, 그 다음에 코코넛 오일, 그런 것들 아이들에게 이제 양질의 지방을 단백질하고 같이 먹여주게 되면 두뇌 발달에 훨씬 좋다는 점. 대신에 탄수화물을 좀 줄여야겠죠. 네. 근데 요새 애들 가장 많이 겪는 게 아토피, 비염, 뭐 알러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뺄 것들이 먼저 선행되어야 돼요. 우유 먹으면 안 되고 통곡물 먹으면 안 되고 장이 안 좋고 몸속에 염증이 많은 애들인데 통곡물처럼 껍질째 있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거기에 독소가 많아서 애들한테 되게 안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이제 탄수화물 먹을 때 주로 쌀밥으로 먹으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소화가 잘 되니까 영양적인 측면에서 사실 큰 이득은 없지만 굳이 밥을 먹여야겠다고 하면 통곡물보다는 쌀밥으로 먹여라. 네. 아토피 있는 애들은 음식 가려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우유는 절대 먹이면 안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요? 우리나라 그러니까 인구의 거의 70% 이상의 유당불내증이 있대요. 근데 그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몸에 딱 들어가가지고 바로 설사를 하는 그런 유당불내증도 있지만 꼭 마치 지연성 알러지처럼 하루 이틀 지나서 뭐 두통이 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오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많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데다가 우유라는 게
그 맛의 균질화를 위해서 살균을 시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우유를 살균을 시키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다 변성이 돼요. 변성이 돼서 소화시키기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요. 예를 들면 살균되지 않은 우유 같은 경우에는 송아지가 먹는 엄마의 젖인 거잖아요. 그럼 그 안에는 여러 가지 각종 그런 단백질을 소화할 수 있는 효소나 이런 것들이 다 살아있는 건데 그거를 살균을 시키면 그런 것들은 다 죽고 단백질은 변형된 형태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이 소화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 다음에 이런 아토피도 자가면역 질환의 한 종류거든요. 그럼 이런 자가면역 질환을 앓는 애들은 장이 되게 안 좋아요. 장이 되게 안 좋고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장 사이로 이런 단백질들이 다 이제 나가면서 그런 것들이 내 적이라고 생각하고 몸속의 면역체계가 작동을 해서 자기가 공격을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것이 이 피부로 나오거나 이런 질환처럼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우유는 사실 아토피 있거나 자가면역 질환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1순위로 빼야 되는 음식인 거고 사실 어른들한테도 그렇게 좋진 않아요. 단백질이 다 변성되어 있고 그런 단백질을 소화하기에 되게 힘든 상태로 몸속에 들어오는 거라서 우유가 건강한 음식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다 뻥입니다. 뻥. 거짓말. 하나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아토피랑 비염 있는 애들은 네. 그거 나을 때까지 사실 채소 안 먹이는 게 좋아요. 식물이 가진 독소에 대해서는 뭐 플랜트 패러독스나 여러 책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알러지나 자가면역 질환 있는 애들이 일단은 몸이 되게 약한 애들이거든요. 그럼 그런 독소에 되게 취약한 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소 없는 것들로 먹이다가 나중에 증상이 다 완화되고 나서 그 다음에 한 가지씩 실험을 해봐야죠. 이 채소는 얘가 먹어도 되는 채소인가 아닌가 먹고 반응이 나타나면 얘는 아직 아니구나. 사실은 사람마다 다 증상도 조금씩 다르고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부모님들이. 사실 우리 몸이 되게 건강해서 채소를 먹어도 괜찮고 고기를 먹어도 괜찮은 몸을 만들어야 되는 게 사실 궁극의 목표거든요. 아직 내 몸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당분간은 채소를 빼고 먹고 그 다음에 좀 익혀서 먹고 그 다음에도 괜찮으면 생채소도 좀 먹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장이 보통 튼튼한 사람들이 채소를 먹어도 괜찮아요. 그 독소를 이겨낼 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뭐 아이들 요즘에 뭐 근시도 되게 많고 시력도 되게 안 좋고 그 다음에 치아도 되게 안 좋고 이런데 그런 것들이 음식으로도 충분히 충치를 예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력도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뭐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옛날에 원시부족 이런 연구 같은 거 보면 옛날에 원시부족들은 뭐 치과가 하나도 없었어도 이빨이 너무나 튼튼했고 이가 너무 튼튼했고 그 다음에 시력도 너무 좋았고 물론 스마트폰의 영향이 없진 않죠. 반드시 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다 안경을 쓰진 않잖아요. 그런 아이들은 일단 눈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을 어느 정도 먹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눈에 비타민 A 이런 얘기. 비타민 A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지구상의 음식이 간이에요. 간 먹으면 혹시 생간을 드셔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생간은 못 먹어봤습니다. 그 익힌 간은 드셔보셨어요? 네, 익힌 간은 먹어봤어요. 근데 생간을 먹는 것과 익힌 간을 먹는 게 제가 먹으니까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점이 다르냐면 생간을 먹으면 즉각적으로 뭔가 느껴져요, 진짜. 눈이 이렇게 되게 밝아져요, 눈앞이. 그리고 에너지가 막 생기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익힌 간도 좋은데 이제 가열하는 과정에서 조금 파괴되는 영양소가 있긴 하죠. 그리고 생간이 사람들이 뭐 기생충이다 뭐다 해서 좀 두려워해서 안 먹는 경향도 있긴 한데 애들한테 어떤 형태로든 익히든 생간이든 어떤 형태로든 간을 먹이는 게 아이들 건강에는 진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뭐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도 간에 들어있는 영양소를 그만큼의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음식이 없거든요. 특히 눈. 그래서 애들 시력이 좀 걱정되신다. 그러면은
소간이나 양간이나 이런 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주기적으로 먹이시는 걸 강력히 추천을 드립니다. 돼지간이라도 먹으면 좋아요. 돼지간이 소간보다는 영양적으로는 좀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돼지간, 그 다음에 닭간. 닭간은 되게 맛있어요. 근데 닭간은 쉽게 구할 수 있진 않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어디서 구할 수 인터넷에 많이 있나요? 있어요. 아, 인터넷에 네. 파나요? 네. 그거를 닭간을 버터에다가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닭간이나 아니면은 뭐 돼지간이나 그런 거는 구할 수 있으니까 먹고. 네. 근데 간이라는 게 좀 호불호가 진짜 많이 갈리고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먹을만하다, 어떤 사람은 도저히 못 먹겠다. 그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대구간유를 많이 네. 얘기를 하는 거죠. 못 먹을 경우엔 대구간유를 사서 영양제처럼 먹이시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유를 먹지 않는 대신에 유제품을 먹이고 싶으면 살균되지 않은 우유로 만든 비살균 치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지방도 많이 먹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계란 많이 먹이고. 사실 뭐 성조숙증 때문에 뭐 계란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조숙증은 가공식품하고 콩 때문에 더 많이 생기지 계란 때문에 생기지 않거든요. 계란 노른자에 진짜 영양가가 많아요. 계란 노른자 하루에 뭐 애들한테 하루 3개씩? 그 정도 먹여도 전혀 이상 없으니까 그렇게 먹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미호가 옛날부터 간을 먹었던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제일 중요한. 토끼간을 왜 구해오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용왕님이 또 토끼간을 찾은 이유도 있습니다. 그쵸. 네, 저희 엉파에서는 내장류가 많지는 않거든요. 이번에 뭐 하나씩 추가를 하고 있긴 한데 간은 전혀 생각을 못 했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집에서 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면 네. 제품을 추가하는 것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 진짜 좋아요. 이제 아까 키토 간식을 정말 많이 먹었다. 그래서 몸이 좀 나빠진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키토 간식을 만든다고 하면 네. 보통 밀가루가 안 좋고 탄수를 줄이려고 하다 보니 아몬드 가루로 많이 만들잖아요. 맞아요. 뭐 버터바 이런 것도 아몬드 가루로 만들고 네. 그러는데 그 아몬드 가루가 일단은 견과류고 견과류 자체가 씨앗이에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좀 신선할 때 바로 그 단단한 껍질에서 까서 바로 먹으면 산화가 안 되는 거겠죠. 네. 근데 일단 아몬드라는 것 자체가 가루로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산화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저희가 아몬드 가루를 먹는 게 건강한 견과류를 먹는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산패된 음식을 먹는 거죠.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걔가 일으키는 반응은 불보듯 뻔하죠. 염증 반응. 그럼 몸에 염증이 생기면 여러 가지 안 좋은 뭐 피부나 이런 걸로 안 좋은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기 때문에 아몬드 가루 자체가 건강한 음식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디저트를 만드니 그것조차도 건강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거를 주기적으로 뭐 밥 먹고 디저트 먹고 또 식사하고 또 디저트 먹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과량 섭취하다 보면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책 내용 중에 이제 4주 만에 4배가 건강해지는 건강 편식 7가지 원칙이 있다라는 되게 눈에 확 띄는 소제목이 있던데 이게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식물성 기름을 주방에서 다 퇴출시켜라 이런 내용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식용유라고 이야기하는 네. 카놀라유나 해바라기씨유나 뭐 현미유 이런 여러 가지 마트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맑은 기름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절대 우리가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될 음식이다라는 걸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식물성 기름들은 처음에 공업유로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것들을 사람이 먹기 좋게 보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뭐 화학 공정을 거치고 표백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나온 초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이미 공장에서 나올 때부터 염증 덩어리, 오메가6 덩어리 먹으면 바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그런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다 버려야 된다.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밥을 주식으로 항상 식구들이 둘러 모여서 앉으면 각자의 밥 공기가 하나씩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밥을 주식으로 먹는 것처럼 밥을 주식으로 먹지 말고 고기를 주식으로 해서 먹어야 된다. 모든 사람 앞에 고기가 다 한 접시씩 있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부수적으로 반찬으로 먹을 수 있게
그렇게 식탁을 꾸리는 게 건강한 식탁이다.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버려야 돼요. 지금은 건강하고 에너지 넘치는 육류 위주로 먹고 나머지 탄수화물인 밥이나 아니면 뭐 채소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량만 먹어도 충분히 좋다라는 게 이제 두 번째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한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라는 이야기인데, 지방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뭐 덩어리가 돼서 돌아다니다가 혈관을 막고 혈관병을 뭐 좁게 만들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면서 지방을 많이 꺼리잖아요.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갔을 때 지방은 고추덩어리로 남아있지 않거든요.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몸 구석구석에 다 전달이 되어서 두뇌 발달도 시키고, 그 다음에 아이들 뭐 신체적인 성장이나 이런 것들도 다 시키는 아주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포화지방을 먹어서 우리 몸속에 콜레스테롤을 건강하게 만들어서 그 다음에 아이들이 성장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려면 여러 가지 동물성 지방과 그 다음에 버터 이런 것들 아이들한테 충분히 먹이는 게 중요하다. 그게 이제 세 번째고요. 건강한 오메가3 섭취를 위해서 제철 기름진 생선을 먹이면 좋다, 이런 내용이에요. 보통 오메가3는 그냥 견과류를 먹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메가3를 견과류를 먹는 건 사실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에요. 이유는 산화의 위험도 있고, 그거에다 플러스 우리 몸에서 왜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두뇌 발달하는데 뭐 DHA가 필요하고 그런 얘기. 견과류를 먹었을 때 그 견과류가 아이들이 쓸 수 있는 형태로 전환되는 비율이 너무 낮아요. 효율이 낮다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네. 거의 뭐 2% 이 정도밖에 안 돼요. 먹으나 마나예요. 그래서 오메가3를 섭취하기 위해서 견과류를 먹는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차라리 목초우를 먹거나 아니면 제철 기름진 생선을 먹는 게 훨씬 좋고, 한 가지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요즘에 뭐 어린이 생선 이렇게 해가지고 전자레인지에 데워먹는 게 다 익혀가지고 나온 다 거 익혀서 있어요. 나온 네.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안 먹이시는 게 좋아요. 그것도 뭐 산화의 위험 때문에 그쵸. 왜냐하면 산화의 위험이 없는 기름, 거의 없는 기름은 동물성 지방, 소기름, 돼지기름 이런 거고요. 생선기름이나 아니면 그런 견과류에 들어있는 그런 지방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산화의 위험이 있어요. 근데 이미 그걸 구워서 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보관해 놨다가 다시 데워 먹으면 그거 산화된 기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먹일 때에도 미리 구워져 나온 어린이용 생선 말고 자반고등어나 아니면 생고등어 사서 소금 뿌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신선하게 먹이는 게 가장 좋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요즘에 엄마들이 이제 유아식 할 때 무염식이나 저염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소금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하거든요. 그런 전기 신호를 전달을 하는데 소금이 꼭 필요한 존재고, 그런 게 제대로 되지 않으면 아이들의 성장에도 문제가 생겨요. 두뇌 발달에 당연히 문제가 생기고, 소금이 두뇌 발달이나 소화 기능이나 신경 발달이나 이런 데 다 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 없이 우리가 아이들한테 음식을 먹이면 성장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소금이 부족하면 가장 많이 찾는 게 설탕이에요. 소금이 너무 부족하면, 몸에 부족하면 설탕이 엄청 땡겨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이유 없이 이유 모를 허기가 진다든지 그럴 때 소금을 딱 먹어보면 이게 가짜 허기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소금을 충분량 적당히 먹이면 아이들이 간식을 덜 찾는데, 저염식을 하거나 무염식을 하면 아이들이 간식을 더 많이 찾아요. 저염식은 절대 안 되고 아이들한테 적당한 양의 소금을 꼭 먹이셔야 된다는 점. 그 다음 이제 채소는 독성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물은 포식자를 만나면 도망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식물은 발이 없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씨앗에 독을 되게 많이 품고 있어요. 그 씨앗이나 껍질에 가장 많이 지켜야 되는 거죠. 천적이 나를 먹었을 때 배탈이 나거나 독 때문에 죽어서 다음에는 저 식물을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걸 느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식물은 몸속 어디인가에 반드시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근데 그 독성이 아이들이 견뎌내기에 좀 과한 독성일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채소를 먹을 때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독성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껍질을 제거하고 먹이거나 씨를 빼고 먹이거나 익혀서 먹이거나 발효를 시켜서 먹인다. 그것조차도 견뎌내지 못하는 애들도 있어요. 장이 너무 약한 애들은. 채소를 먹이지 않는 게 낫고 먹이더라도 익힌 채소나 발효한 채소 위주로 해서 소량만 먹인다. 그게 이제 6번째 법칙이에요. 그 다음에 7번째는 그냥 두말하면 입 아픈데 설탕. 설탕은 우리 몸속에 염증을 일으키는 주범, 그 다음에 아이들의 경우에는 머리를 멍하게 만드는 브레인 포그를 일으키는 주범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먹이지 않는 것이 좋다. 가공식품 포함이요. 그렇게 해서 7가지 건강한 편식의 원칙을 제가 책에다가 적었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편식을 하고 나서 달라진 사례나 이런 게 있을까요? 제 주변에 사례가 되게 많아요.